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이른 아침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눈 깜짝할 새 꼭대기로 치솟았는데요. 다행히 주차타워와 맞붙은 오피스텔 쪽으로는 옮겨붙지 않아 큰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재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장성길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23층짜리 건물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불에 탄 외장재 등이 건물 아래로 우수수 떨어집니다. 부산 진구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오늘 아침 6시 반쯤입니다. 아래층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확산했습니다. 불 났구나 싶어가지고 엘베 타려고 했었는데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단으로 비상구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불티가 인근 2층 규모 상가로 번져 대응 2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기둥이 건물을 타고 치솟은 화재. 놀란 시민들의 신고가 70여 건 빗발쳤습니다. 다행히 불은 주차타워 오른쪽 외벽만을 타고 올라갔을 뿐 바로 붙어있는 오피스텔 쪽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550여 세대 입주민 중 40여 명이 연기를 마셨는데 이 가운데 7명 정도만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메토에 메토실 부가 남아있다, 이런 요청을 상황실 지령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출동한 분대 전 분대를 그 내부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 요청받은 사항과 전층을 다 인명 검색을 했습니다. 건물 외장재가 타면서 매캐한 연기가 주변 일대를 뒤덮어 건물 주변 주민들에게는 한때 대피를 공고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8시간 남짓 만인 오후 2시 반쯤에서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내일 현장 감식을 해 화재 원인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차타워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번져 건물을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이 불이 잘 붙는 소재인 스티로폼이 외벽 단열재로 쓰여 확산 속도가 빨랐는데요. 이 규제는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적용이 안 돼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록 기자입니다. 해안가 고층 건물에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30분 만에 꼭대기층인 38층까지 번졌습니다. 2010년 해운대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난 불입니다. 외벽 마감재로 쓴 가연성 물질이 불을 키웠습니다.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난 불도 해운대 화재와 닮은 꼴입니다.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이 외벽 단열재로 쓰였습니다. 빠른 화재 확산과 결과로 보면 V 패턴으로 연소 패턴을 보면 알루미늄 복합 패널과 거기에 붙이는 접착제가 빠른 연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2015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도 외벽에 쓴 가열성 단열재 등으로 순식간에 불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해운대구 화재 이후 30층 이상 신축 건축물은 외벽을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하게 했고, 의정부 화재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을 거치면서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로 강화했습니다. 문제는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화재에는 취약한 건데 근데 그런 건물들이 다 법 적용에서는 예외고 사각지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건물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면 소방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북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부산 오페라 하우스가 2024년도로 예정됐던 준공이 1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법 변경으로 공사가 늦춰지는 건데 공사비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부산 오페라 하우스는 4년 반이나 지났지만 공정률은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골조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외관 공사 방법을 놓고 곡선을 주장하는 설계사와 곡선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공사의 주장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기술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한 끝에 마디마다 접합점인 노드를 끼워 회전 각도를 살린 스마트 노드 공법이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며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적인 비정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 랜드마크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만 스마트 노드 공법 설계가 힘들면
시공사가 제안한 폴딩 공법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공법 변경으로 공사 기간과 공사비 모두 늘어난다는 겁니다. 공법을 바꾸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3D 설계와 시제품 제작, 검증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골조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공사는 사실상 중단돼 일러도 올 하반기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준공 시기는 당초 내년 말에서 1년 늦은 2025년 말이 되고 오페라 하우스 개관은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 2,115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이미 공사 지연과 물가 상승으로 3,050억 원으로 1,000억 원 가까이 올랐는데 공기 연장으로 다시 수백억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모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여성이 생활고를 비관해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빌라에서 40대 엄마와 1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사 초기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숨진 모녀와 홀로 살아남은 아들에게서 모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모녀의 사인도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있던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이 나고 넉 달 만에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 이웃인 50대 여성에게 살인과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피해자 가족을 제압하기 위해 수면제를 탄 물을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마시게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일가족 셋 가운데 유일하게 목숨을 구한 피해자 아들에게도 물을 강제로 먹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후 쓰러진 모녀가 일어나자 둔기로 폭행하는 등 추가 범행을 벌이고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이 귀금속 등을 가로채기 위해 이웃에 살던 모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여성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여성의 변호인 측은 기록 검토를 끝내는 대로 재판 형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섭니다. 부산경찰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24일까지 다에게 현금 취급업소와 여성 안심 귀갓길 등 범죄 취약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상대로 사전 점검 활동을 하는 한편 가정 내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와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29명 발생해 35일 만에 1000명대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자 수가 적은 일요일이었던 영향도 있지만 지난주 월요일보다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오후 2시 기준으로는 2329명 발생했습니다. 80살 이상 2명과 60대 1명, 40대 1명 등 모두 4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으며 현재 위중증 환자는 25명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 보가 건설된 뒤 부산 상수도 취수원인 낙동강 물금 매리 지점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낙동강보 건설 기간 앞뒤 9년간 법정 11개 수질 검사 항목을 비교한 결과 보 건설 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 9개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창녕 하만보 등 8개 보에서 수량과 체류 시간 증가로 나타난 자정작용과 하상 준설, 하폐수 처리 시설 증설 등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 엄군과 반여 등 두 곳의 공영농산물 도매시장의 지난해 거래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두 곳 도매시장의 거래 금액은 1조 866억여 원으로 1994년 부산 지역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 실적은 2020년 이후 3년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엄궁이 5,642억 원어치가 거래됐고 반려는 5,225억 원어치가 거래됐습니다. 부산의 향토 사학자인 주영택 가마골 향토 역사연구원 원장이 평생 모은 고문서 등 1,400여 점을 부산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부산도서관은 주 원장이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최남선의 고사통 등 고문서와 여러 역사 칼럼 등 1,400여 점을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9시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